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새누리당의 내용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박계 재선 의원들이 어제 유승민 사퇴 압박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 자리에 박민식 의원 모셔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출구가 보이진 않습니다. 당 안팎의 우려가 높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우선 정말 면목 없죠.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뭐 가뭄 또 메르스 또 민생 경제 어렵고 한데 지난 주말에도 지역구를 사흘 동안 다녀왔는데 사실은 국민들은 국회법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오로지 지금 국회법의 내용보다는 뭔가 집안 싸움하는 데 관심이 있고 그전에는 사실 대부분 다 빨리 메르스 종식시켜라, 가뭄은 어떡할래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절박한 그런 목소리에 우리 집권 여당이 답변은 못하고 오히려 집안 내분하고 있으니까 정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 또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의 입장은 단호하고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본인 스스로 이제 결정할 때가 임박한 것 아니냐라는 쪽에 좀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번 사태의 이제 핵심, 본질,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뭐 저도 비박이라고 자꾸 하는데 저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친박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를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당내 분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본질은 저는 오히려 이런 어떤 세력 간의 다툼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당청 관계의 어떤 역사성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할 또 지켜왔던 가치가 뭐냐 이게 사실은 더 본질이고 이것과 더불어 두 번째는 그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청 관계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 당헌에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집권 여당은 뒷받침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정 운영 과정에 집권당의 어떤 강령을 반영해야 된다. 뭐 책임이 있을 때는 당과 청와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정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가 이 과정에서 훼손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이 핵심적인 본질이고 지금 자꾸 이제 언론에서 뭐 비박이다, 친박이다, 뭐 싸우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 나오기 전에도 친박의 아주 핵심적인 의원하고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왔거든요. 저희들 간에 그렇게는 뭐 이렇게 뭐 어른거리고 그런 것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러면 충돌하는 가치가 뭡니까 그러면 의회와 청와대와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같다.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생각이 다 똑같죠. 그런데 과연 그럼 지금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에 어떤 방법론상의 차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지금 원내 지도부가 사실상 좀 사퇴를 빨리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입장이고 하나의 입장이고 그 반대쪽에 또 지금 사퇴가 능사가 아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후자죠. 왜 그러냐면 지금 예컨대 유승민 대표가 무능했다. 뭐 그런 이제 지적 때문에 바로 즉각 사퇴하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좀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주장하시는 어제 분들이. 김태흠 이른바 친박계 의원 우리 저희가 전화 연결했었는데 일단 문제 해결의 시발점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다. 아니 시발점이라기보다는 모든 게 해결되는데 간단한 일인데 왜 못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데 정말 이런 시점에서 유승민 대표가 옷을 벗는다라고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저도 나서서 동조하시겠다. 옷 벗으십시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강제적인 축출 형태로 그런 사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다 보고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말은 안 하더라도 지금 뭐가
그 정도를 벗어났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여론조사 나왔지 않습니까? 의원총회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 아는 거죠. 재신임하는 쪽으로 일단 얘기가 그래서 됐죠. 이런 어떤 그런 뭐 사태다 아니다라고 결정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거쳐야 될 그런 절차, 민주적인 당내 절차는 거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당내 절차인 의원총회 결과가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냥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끌어내린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리를 네. 뭐 다른 법을 말하기 전에 무슨 도리가 아니거든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적절치 않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그렇다 그러면 어제 자꾸 이제 이른바 비박계 의원 한 20여 명이 성명을 내셨습니다. 박 의원님도 이름을 올리셨던데 그러면 그런 취지의 성명의 내용이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유승민 구하기에 나섰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쭉 읽어보시면 사실 그 성명서를 제가 이제 만들었었는데 정리를 했죠.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누구를 편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이 헌법상의 아주 가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당 민주주의의 또 핵심적인 가치가 당내 민주주의예요. 근데 이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냥 우리 시쳇말로 공자 말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가 잘 극복이 되어서 예. 어떻든 우리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집권 여당이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박근혜 정부의 성공 뒷받침한다는 거하고 이 정당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거하고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원내대표를 끄집어 내린다. 라고 하면은 이후에 이 사람이 사퇴한다,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해서 당청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절대 돌아가지 결코 않는다. 않을 거다. 한 사람 지금 사퇴한다고 해결된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친박계 일부 의원들은 이게 유승민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성향, 어떤 정치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교체가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제가 문제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철학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들 요건 많이 먹죠. 요건 많이 먹습니다만은 알 거는 알지 않겠습니까? 의원총회가 어떤 토론이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떠했고 또 국회법 통과 과정에서 각자 의원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유승민 개인의 어떤 잘못 때문에 불거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개인이 사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법은 정말 어떻게 보면 순진무구하고 현실과 좀 동떨어진 논리시다. 아니 국회의원들이 그걸 이 사건의 본질을 모르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아닌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어제도 성명서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데 의총을 열어서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김무성 대표도 의총에 대해서는 좀 현재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셨고 또 의총을 할 경우에는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아니 저희들이 어제 성명서 발표한 내용에 의총을 다시 개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라는 것은 이제 원내 기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죠. 지금 어제 했던 최고위원회는 당무기구의 의결기관입니다. 서로가 다른 겁니다. 예. 당대표는 김무성 대표고 원내대표는 유승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의 거취, 선출하고 사퇴하고 이것은 원내 최고기구인 의원총회 정권사항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정사항을 존중해야지 그런 데 대해서 다시 의원들의 총의 없이 최고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사퇴를 요구해서 사퇴한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일탈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렇다면은 다시 의원총회를 개최해야 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아, 반대시다. 왜 그러냐면은 의원총회를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찬성 반대가 있을 거예요.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졌죠.
그렇지만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간에 저는 둘 다 패배자일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이 갈라지는데 누가 이긴다 한들 그걸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당이 다 패배하는 것이죠. 그런 결과를 네. 많이 예측하면서 무작정 의원총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죠. 오히려 네. 거기로 가지 않도록 예.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또 당 지도부가 정말 지혜를 모으고 또 소통하고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의 본령이죠. 투표 그냥 하는 것은 투표해서 결과 까보자. 이거는 정치가 아니죠. 정치가 지금부터 움직여야 된다.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알듯 말듯한 좀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이렇게 결정해서도 안 된다. 또 의총도 안 된다. 또 최고의결기구간인 긴급 최고위원회에서도 안 된다. 그럼 출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겁니까? 정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 문제, 예.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당청 관계의 어떤 복원 그리고 네. 또 당내 민주주의의 회복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라고 먼저 당청 하면 관계는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국무회의 석상의 발언 또 거부권 행사 예. 이 지점도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의 핵심이 뭐 유승민 대표를 뭐 지금 말해서 이제 옷을 벗겨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뭔가 좀 일을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예. 국회에서 도대체 뭘 하느냐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식으로 여의도 정치가 굴러가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중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원내 사령탑은 도대체 뭘 하느냐 이런 데 대한 불만과 질책인 것이죠. 예. 그것이 본질이지 어떻게 대통령이 원내대표하고 사실은 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원내대표 저 사람 물러나면 모든 게 회복된다 이렇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사건의 본질과 어떤 표피, 예. 외양을 좀 구분해서 지금은 좀 우리가 좀 차분하게 좀 그 냉정을 유지하면은 적절한 시점에는 틀림없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당청 관계 저는 예. 충분히 회복되리라고 낙관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뭐 요즘 말하는 친박 의원들 통화를 해보고 예. 또 의견을 교환해 보면은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야, 진짜 우리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뜻을 모아보자 이런 진심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좀 가열돼 있으니까 좀 냉각기를 좀 가져서 그 이후에는 좀 물밑 대화도 좀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하나의 과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의회 민주주의 그 부분의 복원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살려야 됩니까? 그 부분은. 아니 지금 뭐 의회 민주주의가 직접적으로 훼손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제 예. 저희들이 사전에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혹시 의원총회 결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는 다른 기구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뒤엎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다. 이런 예. 것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다행스럽게 최고위원회에서 뭔가 뭐 누구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해라 이렇게 뭐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의화 의장이 이제 7월 6일 날 국회 본회의를 국회 본회의 때 이제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어떤 명예로운 퇴진, 명예로운 퇴각을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사퇴다 또 뭐 유지다라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시기가 뭐 7월 달이다 8월 달이다 뭐 계속 간다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두 번 세 번 제가 강조한 것처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어 사람에 예. 대해서 어떤 진퇴를 논할 때는 최소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강제적으로 이 사람을 끌어내리는 듯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시기를 떠나서 예.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해소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이제 지금은 조금 냉정을 유지해서 뭐 사퇴해라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도 오늘 뭐 어제 오늘부터는 좀 일단 자제를 좀 하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지금 속보로 나가고 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내일 당정 추경 메르스 관련 당정 추가 경정 예산 협의에 일단 불참하겠다. 원유철 정책위원장을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해석해 봐야 될까요? 추경은 뭐 원래 뭐 가장 중요한 거지만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정책위 의장의 그 또 중심 소관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는 대야 뭐 협상 약간 정무적인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특별히 저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런 함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저런 당정 간의 어떤 협의체를 계기로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복원 뭐 이런 걸 좀 꾀할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누군가 회피를 요구했을 수도 있는데 어떨까요? 뭐 딱 일감에는 그냥 딱 첫 느낌으로는 너무 심오한 그런 정치적인 의미 부여는 할 필요 없지 않을까.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고 사실 이번 사태 박 의원님 계속 이제 거듭 부인은 뭐 저 말씀은 안 하시는데 많은 또 국민들은 또 그렇게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결국은 내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당내의 권력 갈등 아니냐라는 시각이 엄존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정치한 지가 10년이 채 안 되고 한 7, 8년 돼서 순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원칙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은 분이죠. 그래서 뭐 본인이 당대표 할 때도 그렇고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도 그렇고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모든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민들도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또 지금 김무성 대표도 당내 좀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준다.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 이거는 우리 보수혁신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호사가들이 또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또 일부 또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공천 전초전이다. 뭐 흥미롭게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백날 그렇게 이야기해보아야 소용없는 겁니다. 내년에 공천권은 국민한테 있습니다. 이미 가기로 결정돼 있다.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어떤 권력자도 거기에 대해서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뭐 공천권 뭐 어떻고 저떻고 또 뭐 대통령의 탈당이 어떻다 뭐 지도부 최고위원회가 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같은 것들은 정말 호사가들이 하는 그런 스토리다라고 실제 당에 몸담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제 계속될 경우에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에도 굉장한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또 일부에서는 호사가들은 결국은 다음 수순은 김무성 대표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뭐 방금 말씀 답변드린 거 비슷한데 이제 더 이상 이런 분란을 이렇게 계속 방치해서 그런 뭐 각종 그런 음모론적인 시각 같은 게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뭐 당 지도부 또 의원들 간에 또 당청 간에 그런 소통 같은 거 이런 거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오히려 저는 이제 임무 같은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를 삼아야 됐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판단은 국민 여러분 시청자들이 하시는 것 아닌가 봅니다. 지금까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